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코리아에서 그 공공 부분의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맡고 있고요. AWS에 조인한 지는 한 2014년 돼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에는 저희 쪽에서 아마존 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이루고 있는 기반 기술, 아마존의 기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마존이 정의하는 스마트 시티하고 뭐 네이버에서 찾아서 스마트 시티를 찾는 거하고 뭐 회사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 아마존에서 정의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그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아마존이 제공할 수 있는 아마존의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저희 쪽에서 그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례들, 대부분의 사례들이 현재까지는 미국의 사례로 되어 있고요. 국내 사례는 아직 고객사에서 이제 오픈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개 사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라는 클라우드 하는 회사에서는 그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정의하냐, 그게 제일 처음에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만 제가 한글로 바꾸지는 않았는데요. 그 아마존이 또는 AWS가 정의하는 스마트 시티는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서 그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또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고, 그게 그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를 이루는 거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한국에 있는 뭐 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면 스마트 시티라 그러면 보통 IC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나 데이터나 IoT 기반으로 한 것을 스마트 시티라고 많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약간 다른 거는 그 시민의 삶이라는 게 사실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시민의 삶의 질에 올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가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광범위하다고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활용 분야는 저희가 되게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WS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그 스마트 시티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뭐 첫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나 정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희 쪽에 이관을 해주고요. 저희 쪽에는 그걸 무상으로 그 데이터를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그 집 찾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겠지만 호객 노노라는 그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도 저희가 스마트 시티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oT를 통해서 뭐 공급 처리 시설 관리, 뭐 어렵게 한국말로는 썼지만 뭐 댐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같은 거, 그거에 대한 IoT를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 감지를 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안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약간 그 경주 쪽에 지진 같은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공의 SMS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전파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 쪽에는 그 뉴질랜드 쪽에는 저희 위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레퍼런스는 사실 미국 쪽이 현재까지는 제일 활발하게 되어 있고요. 뭐 법규나 그런 이슈나 또는 클라우드가 좀 더 빨리 시작된 데기 때문에 미국의 도시들은 대부분 스마트 시티 쪽을 집중적으로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뭐 싱가포르나 런던이나 그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 쪽에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WS라는 클라우드에서 어떤 식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위한 플랫폼을 올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스마트 솔루션의 주요 구성 요소를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나 IoT 데이터 또는 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 형태, 그 다음에 시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나 그런 데 시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다른 기업체나 NGO나 그런 데서 제공하는 데이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외부에서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또는 수집을 하지 않고 밖에 있는 데이터를 내부에서 정제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한 결과물을 저장해 놓고 그런 것들을 AWS에서 인프라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특히 클라우드로 쓰면 기존의 온프라미즈보다 좀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프라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는 가상 서버 밑에 있는 네트워크니 아니면 하드웨어 쪽 이슈는 저희가 전부 다 안전하게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속칭 ISO 27001이라든지 27017, 18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서티 받은 상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효율적인 거는 클라우드로 하면 대부분 비용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확장 가능한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처음에는 작게 시범사업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동에서 또는 구 레벨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고 시민들한테 많은 편익을 준다 그러면 바로 확대라는 그 다음번에 순서로 넘어가게 되죠. 그럴 경우에 기존의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이징이라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2,500만이 다 들어온다 생각을 하고 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속칭 언리미티드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리소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속칭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처음에 10대 또는 20대의 IoT 머신으로 시작했다가 하루아침에 1억 대로 늘리겠다. 서울시 가로등을 전체를 다 IoT화 하겠다. 그럴 경우에 뒷단에서 사실 설계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줄 수 있는 인프라가 클라우드 인프라고요. 그중에 제일 큰 인프라를 AWS라는 회사에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시민들한테는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관련된 솔루션하고 보통은 IoT 관련된 솔루션을 제일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제가 AWS에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에 피봇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차량의 흐름이나 차량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CTV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영상 정보를 받아오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10대, 1000대부터 시작하시겠지만 사실 더 많은 데이터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00대, 10만 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기존의 온프라미즈, IDC나 전산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 정부기관 쪽에서는 데이터 저장에 관련된 법규도 있기 때문에 뭐 1년만 쓰고 버릴 거야? 아니면 우리는 스토리지 용량이 찼으니까 3개월마다 버려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5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10년치는 VTL에 넣어야 되고 그런 법규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저장 쪽에 대한 플랫폼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칭 얘기하는 저장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해서 결과값을 낼 거냐. 그러니까 그 MPP라고 보통 불리는 매시브 파랄렐 프로세싱으로 불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오라클이나 MS SQL, MySQL 형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한 3, 4년 전부터 많이들 쓴다는 하둡 쪽에서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몽고DB나 그런 식으로 얘기한 NoSQL,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엘라스틱 서치 같은 분석 솔루션까지 가게 되었겠죠. 이거를 저희 쪽에서 그 아마존에서 완전히 관리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로 한번 바꿔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콘이 눈에 들어오시지는 않겠지만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서비스를 이런 아이콘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속칭 기존에는 솔루션을 구입을 하고 하드웨어를 놓고 OS를 깔고 솔루션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인력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클릭을 하고 필요한 양큼의 용량을 적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뒷단에 있는 관리는 AWS라는 회사에서 전체를 관리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1기가짜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처음에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게 클 거야. 그래서 2페타 정도까지 만들면 클릭 한 두세 번 하시면 바로 2페타까지 올라가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뒷단에 있는 하드웨어나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시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어떤 데이터를 올려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프로세싱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노드 3개 정도부터 많이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 100개, 500개 보통 제가 제일 크게 본 게 한 2,000개 정도 노드를 들었는데요. 100개, 뭐 500개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시는데 이게 500개를 넘어가게 되면 그 오픈소스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HDFS를 스프레드 하거나 그런 쪽에 이슈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뒷단에 대인 거는 아마존이 완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0대가 1000대가 되고 제가 99,999대까지 한번 올려봤는데요. 거기까지 올리는 거는 혹시나 필요하다면 저희가 바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필요가 없으면 바로 끄면은 그때부터 과금이 안 되는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CC 솔루션을 위해서 저희가 한 8가지 정도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저희가 AWS라는 회사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그 S3라고 하는 스토리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를 위한 솔루션이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겠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속칭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갈지 아니면 그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나 MS SQL로 갈지 아니면 하드브로 갈지 사실 처음에 결정하기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저희 S3라는 스토리지에 올라오면 저희가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에는 모든 게 어댑터 형태로 제공을 되고요. 그 S3에 올라온 거를 어디서든 테스트 해보시고 이산이 아니면 끄고 다른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테스트하실 수 있고요. 이산이 많으면 그 산 자체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구현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으로는 모든 종류의 파일이 저장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속칭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 하드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레디엇에서 하는 거나 그런 것과 같이 객체 기반으로 저희가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무제한의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제한인데 사실 과금이 되기 때문에 올리는 만큼 저희가 비용은 받고 있고요. 그러나 용량 자체는 그 필요한 만큼 올릴 때 10페타를 올리시든지 뭐 100페타를 올리시든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용량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99.9999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11.9의 가용성, 내구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한국에 그 데이터 센터가 모여 있는 그거를 저희가 가용 그룹 또 뭐 에이지라고 말하거든요. 어베일러블 그룹. 그게 한국에 3군데가 있고요. 3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 벌이 있기 때문에 그 99.9가 많은 내구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속칭 S3라는 데 올리면 기존에 뭐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테이프 소산 관련된 얘기를 그 공공기관에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올리면 알아서 3군데에 소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뽑아서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약간 특이한 거는 S3의 데이터를 약간 정제화된 형태로 올리면 S3 자체에다가 그냥 쿼리를 날리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원천 데이터,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그리고 시각화까지 AWS라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전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를 보시면 속칭 가상 서버가 한 대도 없습니다. 클라우드 하는 회사인데 가상 서버라는 거 속칭 관리를 해야 되는 리눅스 서버나 윈도우즈 서버 하나 없이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구축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국의 시카고에서 오픈 데이터 형태로 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속칭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결과값을 그냥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C에 관련된 데이터 소스를 찍은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을 시카고에서 오픈그리드라는 형태로 오픈소스 형태로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집 앞에 커다란 빌딩이 생기고 있는데 이 빌딩이 뭐 하는 빌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어디 국토부에 붙어가지고 이 빌딩의 주소를 쓰고 이 빌딩이 뭐 하는 빌딩이에요. 그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속칭 그 119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우범지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 경찰청에 붙어서 119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 묻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카고시 같은 거는 그런 걸 다 오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찍어서 그쪽에 데이터를 풀게 되면 이쪽이 뭐 여기는 911, 311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쪽에 어떻게 범죄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속칭 이 빌딩은 어떤 빌딩으로 지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잠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well do you know your city, your neighborhood, even your block? If all you know is what you can see, then it's time to look closer. This is Open Grid, the first open platform that lets you uncover what's happening in your city right down to your doorstep, like what new business is opening down the street, or whether that pothole has been filled, or finding out the health inspection results at your favorite restaurant. With a few simple clicks, you can explore a wealth of city data, like environmental inspections, crime statistics, new business licenses, and even neighborhood events, all tailored to a specific area defined by you. It's even an open source project, so developers can help add new features. Through Open Grid, Chicagoans and businesses can work together with the local government to be more efficient, effective, and empowered members of the community. So, the next time you want to know what's going on in your backyard, just open a browser and head to Open Grid.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드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고요. 그러니까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버스 정보를 받아서 그 사용자를 앱을 만들겠다. 저희 쪽 위에서 만드시면 인터페이스만, 그러니까 껍질로 나오는 디자인만 하시면 만드는 거는 30분, 1시간이면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여기에 그런 것들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호객노노 같은 경우도 직가하고 뭐 학교 순위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도에서. 그런 것들도 저희 쪽에 올라와 있는 인프라는 되게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데이터를 빨아들여서 결과값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바쁘고 이쪽에는 오픈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지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관련된 앱을 만드는 거는 이제 너무너무 편한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를 활용한 또 스마트시 솔루션이 요새 화두라 IoT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속칭 교통 흐름이나 대중교통 같은 거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교통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행자 위주로 보행자가 어디서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지 아니면 보행자가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보행자가 많이 사고 나는 데는 턱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IoT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위생설비 관리라든지 CCTV 또는 공원 관리 같은 데도 IoT 기술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공원 관리 쪽은 저희 쪽 위에서 IoT 형태로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공원에 가서 어떤 나무의 사진을 찍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바로바로 앱에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 GPS 기반으로 받아서 이 공원에는 어떤 쪽으로 가서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IoT가 있어야 돼. 꼭 빅데이터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편의를 주게 되면 그게 저희는 스마트 시티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IoT라는 얘기를 들으면 속칭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시는 것 같아요. 센서 쪽으로 하시는 디바이스 개발자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단에서 BI 형태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니까 DB를 하시고 뭐 엔터프라이즈 쪽에 관련된 하드 쪽을 하시던지, 그래서 어떤 추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칭 그 두 분은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을 어떻게 하냐, 중간 쪽에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인증 관련된 거, IoT 관련되면 인증 관련된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10개가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100만 개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쿼리를 알려서 뒷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에 넣는지, 또는 하나에 또는 10개까지는 내가 이 센서가 뭐 하는 센서인지를 알겠는데 뭐 100만 개의 센서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펌웨어 업데이트는 어느 놈은 했고 어느 놈은 안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백엔드 하시는 분이 해야 된다, 아니면 앞단에서 디바이스 만드는 분이 해야 된다, 그런 쪽에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간을 AWS IoT가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만드신 분은 SDK 형태의 SDK를 받으셔서 디바이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뒤쪽에 보면 룰엔진을 통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쿼리를 알려서 뒷단에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데 쪽으로 넘겨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 그 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전체를 다 깔아놨다고 보면 그 센서에서 계속 스트리밍한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그 중에 오늘은 코엑스 쪽에서 비가 왔다. 그러면 센서에서는 비가 온 거를 감지해서 뒷단으로 넘길 거고요. 그 뒷단에서 온 거를 쿼리를 통해서 AWS 서비스나 또는 온프라미즈에서 SNN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주 쉽게, 빠르면 저희 쪽을 좀 알면 하루 안에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쿼리 날려서 SNS로 비 오니까 창문 닫으세요. 또는 요새 같은 경우에 창문을 자동으로 닫기는 서비스도 저희 쪽에서 IoT 형태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속칭 얘기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그 하드웨어 레퍼런스부터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IoT를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분석하거나 그걸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전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리눅스나 윈도우즈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하셔도 되고, 혹시나 그거 없이 사용하실 경우에는 전체를 다 아마존이 매니지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오직 하는 거는 비즈니스 로직 쪽만 신경을 쓰게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속칭 저희가 AI 서비스를 작년 11월 리인벤트라는 행사에서 세 가지를 발표를 드렸고요. 하나는 그 이미지 인식 관련된 서비스, 두 번째는 음성 합성 서비스, 그러니까 말로 해주는 서비스고요. 마지막에는 렉스라고 해서 음성을 알아듣는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작년에 AI 서비스로 1차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제가 말씀드린 IoT, 빅데이터, BI,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쉽게 만든 솔루션이 지금 미국에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속칭 모아서 하는 그 저희 솔루션 벤더들이 있고, 그 중에 보디웜이라는 회사가 속칭 미국의 경찰들이 카메라를 중간에 꽂고 실시간으로 뽑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범죄 현장에서 이 사람이 잘못할까봐 그냥 카메라 동영상을 받아서 저희 쪽 S3로 넣는 건데, 그거를 빅데이터 형태로 프로세싱을 하고 AI를 섞어서 현재는 좀 더 진화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미국에서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음성 자연어 인식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AI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그 스트리밍된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 인식을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있는 용의자 같은 걸 찾아가지고 용의자일 경우에는 찾은 거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서 몇 프로 맞는지 딥러닝 베이스이기 때문에 70% 맞으면 이 사람이 용의자고 그거를 주위에 있는 경찰관들한테 저희 쪽 SNS 서비스를 통해서 그 전파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찾고 쉐어하고 그 다음에 어널라이즈 하는 것까지 저희 쪽 위에 솔루션으로 올라가 있고요. 혹시나 이게 동영상이니까 그냥 광고 동영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나 내일도 저희 그 서밋에 오시게 되면 저희 쪽 삼중 쪽에서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동영상에 대해서 사람 화면을 떠가지고 하는 것들을 진짜로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게 절대로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렵다고 했지만 그 어려운 부분은 아마존이 다 벌써 딥러닝을 다 돌려놓은 상태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또는 스마트 솔루션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뭐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현 사례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욕시 교통국에서는 교통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목이 비전 제로 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 움직인 사람 외에 그러니까 자동차나 버스나 택시나 그런 걸 위한 게 아니고요. 보행자가 사망을 제로로 하겠다. 보행자가 뭐 다치는 거를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로 한 거고요. 옆에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IoT 관련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보행자가 어디서 계속 막혀서 몰려 있는지 또는 어디서 사고가 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은 다음에 거기에 그러면 뭐 차가 가면은 턱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많이 가는 경우에는 아예 차량이 움직이는 거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쪽에 뉴욕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는 빌드 스마트 DC라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수도에 있는 뭐 400개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같은 것들을 IoT 형태의 센서로 다 받고 있고요. 그거를 속칭 하루에 5만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외부에도 노출하고 내부에도 BI 형태를 해서 현재는 이거를 장착한 이후에 밑에 살짝 나와 있는데요. 10% 정도 전기료를 절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나누지 않고요. 정부기관에서 공용으로 쓰는 지도를 만들어서 그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능형 맵 포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 부처나 또는 시에서 지도를 각각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진짜로 잘 된 지도를 만들고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개인이나 정부에서 그 지도를 계속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오픈 데이터 비슷한 형태로 지도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스마트 시티라 그러면 진짜로 IoT나 그런 거 말고도 진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칭 아칸소 같은 경우에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저희 쪽 사이트로 올린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셀이나 나스 형태로 갖고 있던 인프라를 없애버리고 저희 쪽 S3라는 데 올렸기 때문에 가용성은 11.9으로 올라갔고요. 용량도 보통 셀이나 나스 달면 날개를 단다고 해서 미리미리 달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쓴 만큼만 비용을 내는 형태로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희 씨는 IT 부서 관련된 것들 그냥 아마존에 올렸고요. 여기는 비용 절감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칭 백업 제일 많이들 처음에 하시는 게 백업 같아요. 쉽게 오실 수 있는 거 저희 쪽이 저렴한 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백업된 거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속칭 여기는 하드웨어 구매 및 유지 보수만 최소화해서 첫 해 100만 달러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 스토리지를 쓰면 바로 예산 절감이 되는 거는 뭐 대부분의 클라우드를 조금만 아시는 분 다 아시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R 관련된 거를 처음에 옮기기 힘드니까 DR만 저희 쪽에 올려놓은 케이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오토 스케일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DR이라고 그러면 한 60% 정도 가용률을 위해서 다른 리모트 사이트에 만들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돌기만 하는 수준만 올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온프라미즈 또는 전산센터가 죽어버리면 저희 쪽 인프라가
1%에서 바로 100%까지 올라가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이나 아니면 DB를 바로 올려주는 5분 정도면 저희 리부팅 되니까 CPU 하나짜리 DB에서 리플리케이션만 받다가 CPU 128개짜리 메모리 2테라까지 제공하는 DB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DR을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되게 편한 사이트고요. DNS 서비스만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희는 스마트 시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NS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라우트 호삼이 100%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성은 올라가고 비용은 많이 줄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서부터는 그 AWS를 활용한 저희 쪽 위에는 파트너 솔루션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터치 같은 경우에는 필립스에서 나온 솔루션이고요. 밑에 지도가 있는데 되게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속칭 센서들을 많이 달아서 어두워지면 천천히 밝아지고 밝아지면 천천히 어두워지는, 그러니까 맨날 시간대 켜지고 시간되면 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게 있고요. 만약에 이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현장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는 아예 최대 밝기를 맞춰놓고 경찰들이 가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거는 그 탑승자들이 저같이 대중교통을 쓰시는 분들이 무빙 앱을 쓰면 그 사람 자체가 그 움직이는 IoT 센서 형태로 제공을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랜짓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 가면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요. 그 속칭 버스, 지하철, 기차가 오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 우버가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 자전거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임대 자전거가 몇 대가 남아있고 몇 대가 언제쯤 들어올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3 IoT 같은 경우 저희 쪽에서 IoT 쪽에서 제일 큰 저희 파트너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설비 전체에 대한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시스템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맨홀 뚜껑 같은데 전부 다 센서를 달아놓는 거고요. 맨홀 뚜껑이 조금씩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그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위해서 저희 아까 8가지 정도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더 많은 솔루션들을 사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조합만 하면 되게 빠르게 그 스마트 시티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되게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 같습니다. 그 저희가 AWS에서 매년 시티 오너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속칭 AWS 솔루션을 조금이라도 사용해서 그게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시면 저쪽에 있는 경쟁 쪽에 올라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매년 마지막에 수상을 하고요. 수상을 하게 되면 아마존을 사용하실 수 있는 상금 같은 거를 드리는 거를 매년 공공기관 대상 또는 공공을 위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링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PDF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저희 공공 부분이 되게 많은 속칭 정부기관만 2,500개, 뭐 NGO 22,000개 이상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공공 부분에서도 AWS라는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국내에도 여러 가지 클라우드 업체가 있겠지만 그쪽이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가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속칭 무제한의 데이터를 올려서 바로바로 쓰고 싶은 회사는 아마 아직은 AWS만 제공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한국에 리즌이 있으니까요.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